오늘 영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만큼은 반드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시면서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팔아선 안 되는 이유,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앞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ISS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12월 3일에 ISS 리포트에 대한 중대 오류에 대해서 반박 서한을 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ISS라고 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에서 이번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신들 왜 반대하는 거예요?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 그 근거들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주주 서한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자문사에서는 합병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하고 있다.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대다수의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번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자, 제가 잠시 뒤에 지분율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ISS. 그래서 정확히는 이 ISS 및 얼라인과 같은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에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반대 세력은 정확히는 소수의 목소리다. 대부분은 이 합병의 진가를 알고 합병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합병의 진가가 뭔지는 역시나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반대의 목소리 내는 ISS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볼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에서 정말 이 합병이 문제가 있다면 반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건 알고 가야겠죠. 그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10개 이상의 사실, 오류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기본적인 팩트에 맞지 않는다. 과연 ISS가 충실한 조사와 검토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사실 ISS에선 금감원의 검토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두산그룹 측에서는 공시 하나를 내더라도, 그죠? 이런 주주 서한을 내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금감원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공시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ISS는 그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겠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ISS 이번 우리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중요하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에 대한 합병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대요. 체크해 드릴게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소액주주와 대주주 이해 충돌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이거 대주주를 위한 합병 방식 아니냐, 이거거든요.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 어쨌든 자, 이는 한국의 상법에 대한 무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죠? 상법에 의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에 있는 위원회 위임이 불가능해요. 이사회가 직접 결의를 해서 주주총회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회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왜 해? 주주총회에서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SS는 아니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을 했는데 전체 주주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라. 이거 왜 안 한 거냐? 그죠?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사회이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 딜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거라며. 그러면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ISS는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사회이사들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의 상법에 의하면 이게 그야말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ISS를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세력들은 계속 이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합병 방식이 얼토당토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법에 저촉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땐 아니 당신들이 뭔데? 라는 소리를 듣게 뻔해요. 국내에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얼마나 그들이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자, 그 다음으로는 ISS 리포트는 이번 딜이 단순하고 효과적인 현금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분할 합병 거래를 선택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자, 일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해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ISS 리포트는 근본들이 단순하고 효과적인 현금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분할 합병 거래를 선택했다는 점, 안건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들고 있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회사가 이걸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ISS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왜 굳이 왜 계열사 간에 이런 이동을 하는 것이냐, 두산밥켓 그냥 외부 회사에 매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두산이 지금 이걸 합병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합병의 목적이 뭐죠? 합병의 목적은 매각 대금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매각 대금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룹을 재편하는 건데 ISS에서 말을 하는 것은 두산밥켓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죠? 얼마나 가치가 높은 회사인데 이렇게 저평가시켜서 합병을 하느냐. 이럴 게 아니라 외부 회사에 팔아야 된다. 뭐 심지어는 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가 바라는 거는 매각 대금이 아니라 두산밥켓과 로보틱스의 이런 사업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서 두산이 가져가려고 하는 두산의 새로운 비전을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밥켓을 매각하더라도 여러분 이 M&A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두산이 말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례를 또 들어주죠. 아주 친절하게. 자, 우리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각 시기와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다른 해외 기업에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사례를 보면은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의 경우에는 해외 기업 결합 승인에 약 4년이 걸렸어요. 4년. 정말 오래된 이슈죠. 그래서 밥켓도 매출 규모라든지 10개국 이상의 기업 결합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승인이 완료될지도 모르고 누가 매수하는가에 따라서 승인이 거절될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M&A 진행 사례의 성공률을 보니까 20% 정도인 걸 보니까 이건 오히려 주주분들한테 이 주가의 변동성, 불확실성을 안겨다주는 결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누가 사줄 거냐? 정말로 사줄 수 있느냐? 매각 대금은 얼마나 되느냐? 매각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되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ISS는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합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ISS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는 어떤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 논리에는 전혀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산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병의 절차와 방식이 두산 주주분들에게 더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또 이거예요. 두산 밥켓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일본이나 중국 시장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두산밥켓의 가치가 너무 너네 때문에 저평가됐다. 이거 아니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또 주장을 하는 게 시장의 컨센을 반영해서 합병 비율을 최대한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주당 수익 가치를 7만 원 이상으로 평가를 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인 두산밥켓의 추정치 8천억 원 대비 거의 9배에서 10배를 인정했대요. 외부에 매각했을 때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ISS 너네가 외부 매각을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합병의 목적과도 어긋나고 주주들 입장에선 그 합병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합병의 매각의 성사율조차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불투명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이야.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이 외부 이 매각 대금에 최대한 근접한 수치로 우리가 평가를 했어. 그렇게 합병 진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안진회계법인, 그죠?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평가법인에서도 총 3개의 회계법인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감사를 다 했죠. 평가를 했죠. 그런데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반대 세력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주장들이었구나. 두산 측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고, 두산에서 합병을 하고자 하는 이 절차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뿐이었죠. 그리고 시장은 합병이 되기를 바래요. 즉 많은 투자자들은 실제로 합병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밥켓도 그렇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 본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금감원에 제출했었던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11월 22일 당시의 주가가 전일 대비 5.7% 상승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병에 대한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2월 22일에 발생을 했죠. 그때 당시에 당일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어요. 바로 이때죠. 에너빌리티도 이때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도 나타난 것인데, 여전히 합병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과연 합병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미지수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합병에 대한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잠재워져야 되고 합병에 대한 찬성표가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과연 합병은 찬성표가 많을지 반대표가 많을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상남이 주식TV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자신있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010-4469-6279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우리 두산 로보틱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야기.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순간에도 외인은 쓸어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큰 하락이 나왔었죠. 그죠? 계엄령 선포 나오면서 주가 큰 하락이 12월 4일부터 나왔는데 이때도 130만 주가 외인들 주머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지금 1시 8분 기준으로 외인들은 또 110만 주를 매수하고 있어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인도 합병이 될 걸 알고 있거든요. 자, 제가 정확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합병이 12월 첫 번째 12월 12일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죠. 그죠?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이 합병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게 되고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랬죠? 전체 주주의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찬성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 두산 지분이 30%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충족을 하죠. 그러면 참석한 주주들 표에서 최대 주주 두산의 30% 더하기 30%가 더 필요한 시점인데 최대 주주 두산의 30%에 가까운 지분율 그 여기에 플러스 알파 30%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 30%, 이 플러스 알파를 누가 채워줄 것이냐, 소액주주가 채워줄 것이냐 라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소액주주 안에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23%에 이르는 비중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외인은 비중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외인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인의 비중과 두산 로보틱스 최대주주 두산의 비중이 합쳐졌을 때는 합병이 찬성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영상 중간에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보이시죠? 글로벌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자문사에서는 본권 분할 합병이 회사의 전략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거라 판단을 해서 찬성 의견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회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즉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그 세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주주에 오히려 피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목소리 알고 보니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던 것도 아니고 소수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병을 찬성하고 있는데 보니까 외인이 물량을 쓸어가고 있어요. 외인이 지금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고 11월 22일 합병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은 외인들이 합병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번 합병이 결국은 성공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 확인하더라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은 너무 조용하지만 그죠? 뭔가 뭐 빠질 것 같고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합병이 성공되기 직전부터 그죠? 주주총회 직전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급등을 할 거라는 거예요. 두산밥켓을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리하고 좀 갈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의결권 자문사들 뭐 ISS를 포함해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엔 근거가 없고 정말로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다. 라는 것. 두 번째는 합병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봤더니 최대 주주 두산의 비중과 외인들의 비중을 합쳐보니까 충분히 합병이 승인되기에 적절하다. 그리고 외인들은 최근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합병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불가능하다. 애초에 주가가 합병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을 때 급등을 했었고 그죠? 합병이 성공할 것이라 말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다수인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외인들이 비중을 늘려가는 건 합병에 대한 찬성표, 주가가 상승할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공을 점쳐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이 성공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합병에 성공을 했지만 주가는 결국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류창고를 지배한 로봇, 인간 대체는 언제쯤이라는 기사인데요.
자동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 고용도 최대다. 아직 로봇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작업도 많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발전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좀 볼게요. 자, 아마존 로보틱스에서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아마존이라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은 물류 창고에 로봇을 통한 자동화를 아주 깔끔하게 맞춰놨어요. 이미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잘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기가팩토리에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을 자동화하는 공정을 맞춰놨고요. 이로 인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생산 단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이 연간 로봇 생산량 1만 대를 목표로 하고 대규모 생산 단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은 로봇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다는 것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동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굉장히 하이테크고 제품의 단가가 비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이나 이런 시기적절한 곳곳에 투입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관측이 높아요. 하지만 협동 로봇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마존과 같은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같은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로봇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내년부터 1만 대가량 생산이 되어지려고 하고 아직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로봇에 대한 개발은 지금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모멘텀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했죠.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의 조선 능력은 완전히 바닥이고 한국의 조선 기업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자마자 전화부터 했죠. 조선 기업들 도와주세요라고. 그런데 조선업계에선 사람 대신 로봇이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로봇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인력난이 너무 심각한데 근로자의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이 협동 로봇, 용접 로봇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미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좋은 소식이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쭉 내려보시면은 두산에서 발표한 IR 정보입니다. 삼성, SK텔레콤, LG노텍, 올림푸스, LG에너지솔루션, LG일렉트닉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요타도 있고요. 현대도 있고요. 그죠? 캐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보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가 있어요. 현대. 자, 현대에서도 선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중공업.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용접 로봇 쪽에서 추후에 이 조선 쪽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 두산 로보틱스가 용접 로봇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당장의 이 물류센터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팔레타이징 로봇과 그죠? 지게차가 결합이 돼서 회사의 매출을 좀 극대화시켜주면서 차근차근 이런 디테일한 용접 로봇이라든지 수술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가면서 경쟁력을 더 키워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합병이 성공이 되면 우리가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가 합병이 성공이 된다라고 했을 땐 이 시너지 결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시너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책 동향을 봤더니 트럼프가 리쇼링 정책 이야기를 해요. 중국이 로봇을 가지고 저가 생산을 엄청나게 잘하고 모든 제조 라인들을 거의 반독점 이상 해버렸다. 반도체, 전기차 이 모든 산업들
이 첨단 제조 산업들 더 이상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미국의 공장 지어야 된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인건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물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질 테고 세계 경제는 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쳐 날뛸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 계산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로봇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 트럼프 정권 1기 당시에 이런 기술 동향 보고서가 있었어요. 실제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였냐면 트럼프가 말하는 리쇼어링 정책 안에는 로봇의 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또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로봇이거든요. 그죠? 로봇으로 기가팩토리 공장을 자동화를 해서 생산 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조 라인의 효율성을,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낼 수 있는 부분은 로봇이라는 걸 테슬라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책적인 이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에 의한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의 활황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협동 로봇의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부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협동 로봇의 업황이 좋아졌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좀 우리가 또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업황이 좋아졌을 때 두산밥켓과 시너지, 두산밥켓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이 영업망들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생길 텐데, 두산밥켓의 이런 영업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떤 게 있냐면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가 제시한 IR 자료에 모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2018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가고 공급망이 붕괴됐던 충격적인 시기예요. 이때 당연히 협동 로봇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시기인데, 우리가 확인할 건 이거죠. 협동 로봇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시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률이 일본의 환학이라든지 유니버셜 로봇과 같은 이런 굵직한 기존의 강자들 모두 다 제치고 46%나 성장을 하면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번 합병이 성공이 된다면 기존에도 이렇게 경쟁력을 입증을 했으니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구나. 더욱더 성장률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글로벌 협동 로봇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추후에 이 협동 로봇의 성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두산밥켓의 지게차 크로스셀링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산밥켓의 성장률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예요? 두산밥켓이 끌어주고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을 하면서 초고속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로보틱스가 밥켓을 끌어주는 서로 윈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합병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와 같다라고 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이해되시죠? 바보 온달이 평생 바보로 살면서 주변에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죠? 신분, 재물, 권세, 외모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평강공주가 왜 바보 온달과 혼인을 하느냐, 주변에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평강공주가 재평가를 받아요. 왜냐? 바보 온달이 대장군까지 되면서 나라에 위대한 업적을 세우게 되거든요. 평강공주가 아니었다면 바보 온달이 이런 업적을 냈을까요? 바보 온달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강공주가 이렇게 재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그때가 되니까 둘의 혼인은 이거 정말 역사적인 혼인이었구나. 혼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로보틱스 합병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반대에 대해서 외치는 세력들, 솔직히 그렇게 많지도 않다. 소수다. 근데 그 소수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주주를 위하는 게 아니었고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라는 것을 에너빌리티가 제대로 똑똑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에너빌리티가 지금 주총을 앞두고 외인들이 계속 담아가고 있는 거다. 합병이 성공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사업에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번 합병의 목적은 매각 대금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위한 거였죠. 그래서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빠르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투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합병을 통해서 그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외인들 입장에선 이 합병 성공할 것 같은데 합병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원전 산업은 더 커질 것 같은데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떨어진다고 걱정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당장 못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우린 여유롭게 모아가고 저 높은 곳에서 함께 웃으며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신 분들 끝까지 보셨다면 한 번씩만 남겨 놓으세요. 두산 로보라고요. 이렇게 꼭 남겨 놓으시고요. 우리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다 봤습니다 라고 한 번씩 또 그죠? 우리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며 오늘 로보틱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